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영입니다. 자, 7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해설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운동량 보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초기 상황 보시면 가만히 놓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리 후에도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 후에 운동량을 보시면 이쪽이 마이너스 3nv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운동량은 플러스 3nv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질량이 m이기 때문에 VB는 3V가 되어야 전체 운동량이 0이 된다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B의 속력 VB는 3V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핵에너지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억 니은을 구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4가 나와야 되니까 질량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전해량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수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니은은 숫자가 꽤 큽니다. 그래서 질량수 보존, 전해량 보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데 우라늄 핵 분열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라늄 235에 저속의 중성자를 투입하면 2개의 더 작은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2개에서 3개 정도의 중성자, 고속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으로 이 숫자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다 구했고, 자, 보기 기억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중수소 맞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니은은 중성자다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거고, 세 번째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맞죠? 핵 반응 전에 질량수가 가장 큰 거는 235고 핵 반응 후에 질량수가 가장 큰 거는 141이다. 그래서 더 작아졌기 때문에 핵분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힘의 평형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A하고 B 질량이 나와 있죠. 1kg과 3kg이고, 자, 우리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10N과 30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수철 조건이 나와 있는데 두 용수철은 모두 늘어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 있으면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겠죠. 자,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왼쪽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A하고 B를 하나로 보면 전체 중력은 40N이 됩니다. 자, 근데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 또는 B가 저울을 누르는 힘, 그거는 35N이기 때문에 저울이 B를 35N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35N입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추가적으로 이 탄성력 F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힘이죠. 중력과 저울이 받쳐주는 힘, 그 다음에 용철이 당기는 힘, 이 세 힘에 의해서 A, B는 평형이 됐기 때문에 F는 5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5N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A, B를 하나로 보자면 이 상황과 똑같아집니다. 중력은 40, 그 다음에 위에서 용철이 당기는 힘은 5N. 그러면 저울이 떠받쳐주는 힘은 35N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눈금도 35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A가 용철을 당기는 힘. 자, A가 용철을 당기는 힘은 용철이 A를 당기는 힘과 같은 거죠. 작용, 반작용. 자, 그래서 5N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든 나에서든 용철이 당기는 힘은 5N이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나에서 저울의 눈금은 35라고 해야 되겠죠. 35와 같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자, 니은은 잘못됐고, 세 번째, 자, 이번에 물어보는 거는 가에서 A하고 B 사이에 주고받는 힘, 그 다음에 나에서 A하고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가 B를 누르는 힘, B가 A를 떠받치는 힘 똑같죠. 여기서는 B가 A를 누르는 힘, A가 B를 떠받치는 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물체 기준으로 보자면 원래 중력은 10N이죠. 자, 그런데 5N으로 용철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B를 10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5로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B는 A를 5로 떠받쳐 주게 됩니다. 자, 이 5N이 A하고 B가 서로 누르고 떠받치는 힘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같은 논리로 B의 무게는 30N입니다. 30N 중에서 5N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25로 누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누르고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5N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1배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스펙트럼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가지 전이 과정이 나와 있고, 자, 기억을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2번으로 내려오는 빛입니다. 자, 2번으로 내려온 것은 발머 계열이고, 그래서 A는 가시광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B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5번과 3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되겠죠. 5번과
3번의 에너지 준위 차이와 같다. 자, 그래서 B에서 방출되는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 H분의 이거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 세 번째 C하고 D의 파장을 비교하는 거죠. 자, 에너지를 먼저 비교해 보면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D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큰 거죠. 자, 이 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더 큰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는 파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C가 D보다 더 크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즉 에너지가 작은 쪽이 파장이 크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반대로 얘기해서 틀린 겁니다. 니은만 맞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D 네 가지 자성체가 나오는데 각각 강상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미는 힘도 있고 당기는 힘도 있는데 B하고 C를 놔두면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는 순간 자화가 사라진 거겠죠. 자, B하고 C는 반자성체 또는 상자성체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하고 힘이 나타나려면 A는 자기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강자성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는 강자성체고, 근데 강자성체와 B는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B는 반자성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A하고 C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C는 상자성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D는 또 밀어내고 있죠. 자, A, B가 밀어내는 것처럼 B, D도 밀어내고 있습니다. B는 반자성체고, 그러면 D도 자화를 유지하는 강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강자성체와 D와 그 다음에 상자성체인 C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상반을 구별하고 나머지 힘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강자성체다. 정답이죠. 두 번째, 기억은 당기는 힘이다. 맞습니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다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D는 강자성체죠. 강자성체는 하드디스크에 이용된다. 정답입니다. 자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 물질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님 디귿 전부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자 A, B의 질량, 운동량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 속력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운동량 EP를 우리가 EMV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럼 P는 MV가 됩니다. 그러면 EM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속력을 EV라고 한다면 여기는 M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V다라고 우리가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질량과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물질파 파장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합니다.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작다예요. 그래서 A가 파장이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물리량이 A가 B보다 큰 걸 구해야 되는데 기억에서 물질파 파장은 A가 더 작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속력은 누가 더 크냐 물어봤죠? 속력은 A가 B보다 더 큰 게 맞습니다. 4배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유는 A가 더 큰 물리량,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에너지죠? 자,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A 대 B를 비교해보면 질량은 1, 그 다음에 속력은 제곱하면 4가 나오겠죠? 질량은 2, 속력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8배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시면 물체가 구간 1번을 지나기 전에는 5m/s, 그 다음에 구간 1번을 지난 후에는 2m/s로 속력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간 1번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0.5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물론 힘은 속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힘의 평균값, 즉 평균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평균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평균힘 곱하기 시간은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거죠. 자, 우리는 크기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평균힘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힘의 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시간은 0.5초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볼게요. 질량은 2kg이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5에서 2니까 3만큼 변한 거죠. 자, 그래서 평균힘 크기 곱하기 0.5초는 2 곱하기 3이다. 그래서 평균힘의 크기는 12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균힘은 12N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A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죠. A에 대해서 B는 오른쪽으로 0.8cm 운동하고 그 다음에 광운과 검출기는 정지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A가 측정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길이는 정지 상태에서 잰 거겠죠. 그래서 길이 L은 고유 길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볼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맞는 말이죠. A가 자신의 시계를 보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B에 있는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A가 보면 B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B의 관성계에서 볼 때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길이는, 자, B가 보면 광원도 운동하고 검출기도 운동합니다. 왼쪽으로 0.8cm 운동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B가 측정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길이는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B가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길이는 L-알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해서 니은은 L보다 크다가 아니라 L보다 작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수축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A가 측정한 거와 B가 측정한 거 누가 더 클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A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의 속력 C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L 나누기 C가 되겠죠. 이게 TA가 됩니다. 자, B가 보면 여기서 빛이 C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B가 보면 검출기가 왼쪽으로 0.8cm로 가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내자면 둘 사이 거리는 L보다 작았고 둘은 1.8씩 1초마다 1.8cm만큼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TB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분자는 감소했고 분모는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길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B가 보는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TA가 TB보다 크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왕복 운동이 아니고 편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팽창 효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왕복 시간은 B가 측정한 게 더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시간 팽창이 아니라 편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길이 변화와 상대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만 맞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직선도선 A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직선도선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B에는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죠. B가 운동함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운동함에 따라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A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B에 유도전류가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B가 왼쪽으로 갑니다. B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A가 만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B가 왼쪽으로 가면 자기력선이 많아지게 되겠죠. A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려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해야지 시계 반대 방향 전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이쪽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을 만들고 있다. 단 가까운 쪽은 강하게, 먼 쪽은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류는 위쪽으로 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B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X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X가 감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B가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면, 자, 이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자기장이나 여기 자기장이나 여기 자기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A로부터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자속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가 아니라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이죠. 자, 디귿은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만 잘못됐고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파동 AB는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동 AB에 대한 변이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문제 조건에서는 AB의 속력은 1cm/s로 똑같습니다. 자, V는 T분의 람다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나머지 변수를 구하는 문제겠죠. 자, V는 둘 다 1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이 그림에서는 파장이 0에서부터 4까지가 한 파장이겠죠. 4가 됩니다. 자, 그럼 주기는 4초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에서 보겠습니다. 속력은 1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파장은 0에서부터 8까지가 한 파장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는 주기가 8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변수를 정리했습니다. 자, 기억, 주기는 A가 B의 2배다가 아니라 B가 A의 2배가 되는 거죠. 여기는 8초, 여기는 4초이기 때문에.
자, 기억은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발문의 조건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x는 x1, 여기죠? 이 점에서의 변이가 y0고 여기도 x2에서 변이가 y0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0.1초 동안 지난 후죠. 0.1초 동안 파동이 이동하면 자, 얼만큼 이동하냐면 이동거리는 vt로 구하면 되는 거죠. 0.1초 동안 1cm/s 움직이면 0.1cm를 각각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x1으로부터 0.1cm 떨어진 점은 여기, 대략 여기와 여기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0.1초가 지난 후에 x1에서는 변이가 y0보다 작아진다 되어 있습니다. 즉, 파동이 왼쪽으로 움직여버리면 이 높은 부분이 오기 때문에 변이가 y0보다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y0보다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와줘야 이 변이가 y0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파동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x2에서는 변이가 y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로 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B는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은 B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0.5초가 또 나왔죠. 자, 0.5초 동안 이동한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구해보면은 속력은 1, 그 다음에 시간은 0.5초면 0.5cm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때 x1에서 변이는 4cm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0.5cm라고 한다면 대략 여기가 이쯤이 되겠죠. 실은 4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운동해서 4가 되려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3cm 이상을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0.5cm 이동해서는 절대 마루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귿은 잘못된 거죠. 자, 니은만 맞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회로 문제죠. 일단은 이런 회로 문제에서는 S2가 닫혀 있으면 전류 경로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S2를 열어놓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1은 A에 연결하느냐 B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류 방향을 결정하겠죠. 자, S1을 A에 연결하면 왼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빨간색에서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게 A가 되겠죠. 자, B에 연결하면 반대로 파란색 쪽에서 빨간색 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줄 조건을 보겠습니다. A에다 연결하고, 즉 빨간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전류가 가려고 할 때 LED는 하나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PN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무조건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에 0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PN이 아니라 NP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도 PN 나와 있죠? 여기가 만약에 PN이 돼버리면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최소 2개가 켜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N형이고 여기는 P형이다.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하나도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역방향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해석이 됐고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B에 연결했다. 자, 그러면 파란색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전류가 가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가 켜져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켜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전류가 흐르면 안 되고 여기도 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흐를 수가 없고 여기서도 흐를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 또 역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아까도 하나 이상이 역방향, 이번에도 하나 이상이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둘은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도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B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S2를 닫습니다. 자, 그때는 총 3개가 켜진다 돼 있죠. 여기는 물론 켜지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2개가 켜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선 전류가 갈 수 없기 때문에 2개가 더 켜지려면 여기가 PN. 자, 그러면 전류가 PN, PN 이렇게 2개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죠. PN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PN이다 라고 해주면 방향이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N 방향 다 나왔고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X는 P형이 아니라 N형이 되겠죠. 기억은 잘못됐고 두 번째, B에 연결하고 S2를 닫았을 때, 자, 그때 전류 방향 다시 보겠습니다. B에 연결하고 이쪽이죠?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입니다. S2를 닫으면 전류는 여기를 통해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쪽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순방향이 걸린다. 정답이죠? 리은은 맞습니다. 세 번째, A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S2를 닫으면 LED는 몇 개가 켜지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A에 연결하면 빨간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전류가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갈 수가 없고 여기도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전류는 여기는 갈 수가 있는 거죠. PN 닫혀 있고 PN.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개가 켜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2다라는 것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PN 방향을 찾으시고 그때는 항상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 즉 회로를 단순화시킨 상태에서 먼저 분석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이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빛이 진행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이런 문제는 어느 매질에서 속력이 제일 빠른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일단 공기에서 A로 갈 때 속력이 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도 공기가 A보다 빠른 매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여기죠. 입사각이 크고 굴절각이 작기 때문에 B가 더 느린 매질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속력의 순서와 굴절의 순서는 반대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 X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더 빠른 거죠. 공기에서가 빠르고 A에서 느리다. 여기에서 굴절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상식적으로 공기보다 빠른 매질은 진공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은 잘못됐고 두 번째,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자, 속력이 A가 크기 때문에 굴절률은 반대로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은 맞습니다. 세 번째, P에서 세타 A보다 세타 A를 감소시키면 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왼쪽 면에서 전반사 일어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볼게요. 세타 A가 감소하면 이쪽 각이죠. 이 각도 감소하게 됩니다. 입사각이 감소하면 굴절각도 감소해야죠. 자, 그렇다면 경로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면에서 입사각은 아까보다 2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 표현해볼게요. 이쪽 각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인 이 부분도 각도가 같이 커지게 돼 있는 거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여기다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면에서 입사각, 여기에서 입사각보다 여기에서 입사각이 더 커진다. 그래서 아까 처음보다 입사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반사 일어나고 있었는데 입사각이 더 커지면 당연히 전반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소관계, 증가감소관계만 여러분이 파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 디귿이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피커 AB에서는 진폭도 동일하고 진동수도 동일한 소리가 발생하고 있다 돼 있습니다. 위상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Q점은 거리가 같은 점이고 거기서 수선을 내리는 O점도 그러면 거리가 같은 점이 되겠죠. AB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보시면 O점에 보강 간섭이 발생했고 P점은 상쇄 간섭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리가 같은 점에서 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위상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A와 B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반대 위상이었으면 상쇄 간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Q점에서도 보강 간섭한다 되어 있는데 Q점도 A, B로부터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스피커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Q점에서도 같은 보강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O하고 Q를 연결한 이 모든 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다 보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같기 때문에. 자,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세 번째,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 자, 반대가 된다면 예를 들어 물결파를 예를 들자면 아까는 마루마루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여기에서 마루와 골이 만나지만 자, 물결파로 예를 든 겁니다. 위상이 반대가 돼버리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B의 위상을 지금과 반대로 하면 A, B는 위상이 반대가 될 거고 아까는 마루골이 만났다면 이번에는 마루마루가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P점이 상쇄가 아니라 보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OQ는 상쇄 간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강과 상쇄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니 디귿 전부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AB는 단색광 2가지고 PQ는 금속판 2가지입니다. 자,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씩 확인해 볼게요. 광자가 주는 에너지 마이너스 1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PQ는 1함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P와 Q의 1함수, AB는 빛의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죠. FA와 FB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톡 진동수는 Q하고 P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동일한 빛을 비춰줬는데 이쪽에서는 운동에너지가 크게 나오고 여기서는 운동에너지가 작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것은 1함수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Q의 1함수가 P의 1함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겠고 두 번째 파장 AB를 비교하는 거죠. 자, 같은 금속판에 비춰주는데 A보다 B를 비출 때 운동에너지가 더 크게 나옵니다. 운동에너지가 크게 나온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속판에 진동수가 더 큰 빛으로 바꾸면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와 이 둘의 차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이람수의 광자의 에너지 차이와 이람수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금속판에 비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즉 3E0와 5E0는 이 진동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2E0 차이가 나와서 여기는 3E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억은 E0보다 큰 거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디귿이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도선 3개 ABC가 나와 있고, 자, 문제 조건에 보시면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둘 다 나와 있고, 여기는 방향만 나와 있고, 여기는 세기만 나와 있죠. 자, 그때 P점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은 전체가 0이라고 제시가 돼 있고, P점의 ABC 중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0다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만든 자기장은 일단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A가 만든 것은 나오는 방향 B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과 C가 만든 자기장을 다 더했을 때 전체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C는 전류 방향에 나와 있기 때문에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0이 되려면 B는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B라는 도선은 P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위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0이 되려면 B쪽에서는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도선과 B도선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죠? 서로 같은데 전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B가 만든 자기장은 A가 만든 자기장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B0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0이 되려면 C가 만든 자기장은 B0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질문에서 C의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걸 K, R분의 I로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K는 생략하고 거리는 4칸 떨어져 있습니다. A에서 P까지는 거리가 4칸 떨어져 있고 전류는 I0였죠. 자, C라는 도선은 거리가 2루트 2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는 IC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B0로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의 전류는 위로 올리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2분의 루트 2 I0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둘 다 맞고, 자, 이제 마지막 Q에서의 자기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Q에 A, B, C가 각각 만드는 자기장을 P점과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A는 P점과 Q점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 거리는 여기는 4칸이었는데 여기는 1칸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4배가 됩니다. 자, B라는 도선은 같은 방향이죠. B라는 도선도 둘 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4칸이었는데 이번에는 1칸으로 줄어드는 거죠. 4칸, 여기는 1칸.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4배가 됩니다. 자, 2B0의 4배, 8B0가 되는 거죠. 마지막 C를 보겠습니다. C가 볼 때는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었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여기는 2루트이지만 여기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장이 2배로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6B0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Q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6B0다.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A가 만든 자기장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B도 C도 다 구할 수가 있고 Q는 그거의 방향과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만히 잡고 있는 상태에서 A를 놓는 거죠. 자, 그때가 0초일 때입니다. 자, 4초까지는 A의 속력이 빨라지다가 4T일 때 C를 끊는 거죠. 자, C를 끊었더니 A는 속력이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를 A, 2A라고 놓으면 되겠죠. 물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4T가 됐을 때 여기 C를 끊게 되면 A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2A로 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가속도를 A라고 놓는다면 C이 끊어진 다음에 물체 A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2A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 B의 가속도를 구해야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C를 끊었을 때 A의 알짜임 변화와 B의 알짜임 변화가 같기 때문에 A의 질량 3M,
A의 가속도 변화량 크기 3A가 됩니다. 자, 이게 R점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자, 근데 B는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9MA가 나오려면 4.5A만큼의 가속도가 변해야 됩니다. 자, 처음 가속도가 A였는데 4.5A만큼 변하면 가속도는 5.5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이 끊어진 다음에 B의 가속도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A의 운동 방향은 T초일 때와 5T초일 때, 자, 이때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A는 처음에 위로 올라가다가 속력이 느려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속력이 0이 되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동 방향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초일 때와 5T초일 때는 둘 다 A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지만 운동 방향은 6T일 때 바뀌기 때문에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두 번째 5T일 때죠. 실이 끊어진 다음에 A의 가속도 대 B의 가속도는 2 대 5.5. 그래서 4 대 11이 됩니다. 자, 그래서 B의 가속도는 A 가속도의 4분의 11배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도 맞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T에서 6T까지 B의 이동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T에서 6T까지인데 4T일 때 B의 속력은 V가 되겠죠? 실이 끊어질 때 속력이 V이기 때문에 자, 6T가 됐을 때 B의 속력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2A라는 가속도로 2T 동안 속도가 V만큼 변했죠? 그런데 B의 가속도는 그거의 4분의 11배입니다. 4분의 11배라면 여기서 속도가 4분의 11V만큼 변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4V, 4분의 11V. 그럼 4분의 15V가 6T일 때 B의 속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B는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고 A보다 4분의 11배가 변하기 때문에 4분의 15V가 6T일 때 속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T에서 6T까지 평균 속력은 4분의 19로 절반 나눠야 되니까 8분의 19V가 되겠죠. 자, 이 값과 이 값의 평균값을 내면 평균 속도가 8분의 19V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T에서 6T까지 시간은 2T가 지났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부터 4분의 19VT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T은 이동거리는 4분의 19VT다 라는 말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T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기억님 T가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서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압력과 온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 상태 변수 중에 부피가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개의 그래프, 이 동일한 과정을 축을 달리했을 때 동일한 의미를 갖는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을 찾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전부 다 부피가 나와 있죠. 자,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은 부피가 이 5개의 그래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찾고 부피의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먼저 걸러내야 되겠죠.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부피라는 것은 우리가 압력분의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은 Y축, 온도는 X축. 그래서 기울기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같은 거고 C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부피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A하고 B는 같고 C가 제일 작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일단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Y축이 부피죠. 그래서 A하고 B는 부피가 같고 C가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죠. A, B는 부피가 같은데 C는 부피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자, 여기는 X축이 전부 다 부피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부피가 같은데 C가 더 크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조건 위배에 여기도 C가 더 크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A하고 B의 부피가 같아야 되는데 이미 부피가 서로 다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부피 조건만 봐도 만족하는 것은 1번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D 네 전하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는 움직이면서 P가 받는 정기력을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A, B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Q 플러스 Q라고 하고 자, C하고 D의 전하량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Q 프라임, 여기는 마이너스 Q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 P가 4대에 있을 때, 여기죠? 4대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가 받는 힘을 생각해보면 B하고 C는 둘 다 양전하기 때문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거리가 1대2로 나오죠?
자,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리고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서로 반대 방향인데 거리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1대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B가 작용하는 힘을 C가 상쇄시키고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을 D가 상쇄시킨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4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Q, 여기는 마이너스 4Q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C가 A의 4배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P가 D에 있을 때, 자, 여기입니다. A하고 B의 중간 지점이죠? 자, 이 지점에 있을 때 P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양전하를 끌어당길 거고 B는 양전하를 밀어내겠죠? 자, C는 양전하를 밀어낼 거고 D는 양전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C하고 D만 비교해도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C가 D보다 더 큰 힘을 주겠죠? 그럼 전체 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P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8D 지점, 6D 지점이죠? 6D 지점과 10D 지점에 점전한 P를 놔뒀을 때 어느 쪽에서 전기력을 더 크게 받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 양전하를 놔두면 일단 방향을 표시해보면 A는 힘을 이쪽으로 줄 거고 B는 오른쪽, 자, C는 왼쪽, D는 다시 오른쪽으로 힘을 주겠죠? 자, 이때 가장 큰 힘을 주는 전하는 가장 가까이 있고 전하량도 큰 C가 가장 큰 힘을 줄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단 F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힘의 크기를 F라고 놓는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방향을 다시 따져보면 마찬가지로 A는 당기고 B는 밀어내고 다시 C도 여기 있는 양전하를 밀어내겠죠? D는 여기 있는 전하를 당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C가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여기도 거리가 같기 때문에 FF가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A보다 더 큰 힘을 줄 겁니다. 전하량 같은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양전하 P가 받는 전기력은 EF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EF보다 큰 힘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10D에서가 6D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다 계산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비교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귿은 반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만 맞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0초일 때 상황 점선으로 나타나 있고 라지 t일 때 상황 실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 B는 오른쪽으로 오다가 왼쪽으로 빨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가속도가 왼쪽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발문해 보시면 가속도의 크기는 B가 E의 2배이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는 EA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V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V0로 나와 있습니다. 이 V0가 V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속도와 시간을 알 수가 있죠. 자, 가속도의 크기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기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A하고 B가 1대2고 시간은 0에서 라지 t까지 1대1로 똑같습니다. 즉 가속도가 크기가 2배가 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2배만큼 많이 변해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3V로 나오고 있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6V만큼 속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필요한 겁니다. 자, B는 속도가 6V만큼 변해서 4V가 됐다라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V0는 4V와는 반대 방향으로 2V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V0는 2V다.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X는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X는 결국에 변이기 때문에 변이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평균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V로 시작해서 4V로 끝났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2.5V, 시간은 라지 t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플러스 3L만큼 생겼다라고 놓으면 되겠고, 자, B는 왼쪽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4V 마이너스 2V, 그래서 평균 내면 플러스 V가 될 거고 시간은 라지 t가 지난 거죠. 자, 그랬더니 왼쪽 방향으로 변이가 X만큼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5배를 하면 2.5X가 될 거고 이게 2.5X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X는 2L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2L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됩니다. X는 2L이다. 정답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T까지 B의 평균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B의 운동 상황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밑에 다시 나타내자면 B는 처음에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EV로 가다가 여기서 속력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 4V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거리를 이렇게 끊어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력이 2V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력이 4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상으로 1대2가 되는 거고 거리는 1대4가 되는 거죠. 즉, 이 거리와 이 거리는 3대1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3에 해당하는 거리가 2L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가 2L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L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의 이동거리는 3분의 2L, 3분의 2L, 2L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10L만큼의 이동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라지 T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T하고 V의 관계를 L과 V의 관계를 다 구해놨죠. 자, V라는 거는 T분의 2L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분의 L, T분의 L이 2분의 V이기 때문에 2분의 V로 나누면 3분의 5V가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눴을 때의 평균 속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평균 속력은 2분의 5V다가 아니고 3분의 5V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디귿만 잘못됐습니다. 자, 기억, 니은만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가 P점이죠. P점에서 시작해서 마찰 구간 2개를 지나서 이 점이죠. T점에서 멈추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보시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번에서가 1번에서의 3배다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그거의 3배인 3E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VR과 VS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미지수로 봐야 되겠고 정확하게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P, Q, 그리고 여기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P, Q, T 이 세 구간을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마찰력에 해준 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P하고 Q의 관계를 봐볼게요. P에서 Q까지 보면 자, 우리는 항상 했듯이 포텐셜 에너지는 mgH는 P로 표현할 거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K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를 중력 포텐셜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16K였는데 자, 여기가 운동 에너지 16K죠? 16K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만큼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포텐셜 에너지가 P가 생기고 운동 에너지가 9K가 생겼다.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게 P에서 Q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에서 T까지 보겠습니다. Q에서 T까지 가는 동안에 에너지 관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포텐셜은 똑같죠.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분명히 9K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9K가 되는데 그거는 3E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E라는 거는 3K가 되겠고 여기에 3K 집어넣으면 여기는 13K 이동하면 4K가 되겠죠. 자, P는 4K다 라는 관계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VR과 VS의 관계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9K였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P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4K죠. 4K만큼 포텐셜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K가 증가해서 13K가 됩니다. 자, 13K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거꾸로 내려온다 생각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P만큼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K만큼이 생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점과 S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13대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13대 4다. 자, 그럼 속력의 비율은 루트겠죠? 루트 13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VR 나누기 VS 이퀄 2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